당신의 집 뒤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조상이 잠든 그 땅은 지금 어떤 기운을 품고 있습니까? 2024년 1200만 관객을 울리고 웃긴 영화 한 편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미스테리 영화 파묘입니다. 영화 속에서 40년 경력의 노련한 직관 상덕은 강원도 깊은 산속 어둠 속에 자리한 묘 앞에서 단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건 악지 중의 악지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악귀가 깨어났고 사람이 죽어나갔으며 수십 년 묵은 비밀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 속 그 악지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진짜 흉지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화의 세계를 넘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풍수지리의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한 미신이라 생각하셨다면 오늘이 그 생각을 바꾸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영화 파묘는 2024년 2월 22일 개봉했습니다. 풍수사, 장의사, 무속인이 힘을 합쳐 수상한 묘를 이장하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포럼 부문 초청작으로 선정될 만큼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영화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한반도의 풍수지리 사상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상처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영화 속 무당화림은 부유한 재미교포 가문을 방문합니다. 그 집안의 장남이 워인모를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림은 판번에 알아챕니다. 이 집안의 불행은 잘못 쓴 묘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화림과 풍수사 상덕, 장의사 영근 일행은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조상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가 있는 위치가 처음부터 수상했습니다. 40년 경력의 지간 상덕이 처음 가보는 곳. 부호의 선산이라고 하기엔 기이할 만큼 깊고 어두운 골짜기. 영화 속 동티에 걸린 인부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거기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묘가 있냐고. 악지 중의 악지. 그 땅이 나쁜 이유는 단순히 지형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한반도의 척추, 즉 산천의 정기가 모이는 혈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음양사 무라야마 준지가 오니, 즉 일본 귀신을 쇠말뚝으로 만들어 그 땅에 파가 넣었습니다. 그 위에 친일파 매국노의 묘를 첩장시켜버렸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정기의 흐름을 오염시키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명당이 악지로 변하는 데는 단 하나의 악의적 행위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영화가 풍수지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역사적 메시지입니다. 바람을 가두고 물을 넣는다는 뜻의 장풍득수, 그 줄임말입니다. 중국 동진시대의 곽박이 쓴 장서에서 그 이론이 처음 정립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기에 의지하여야 하는데 그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 바로 이 원리에서 풍수지리는 탄생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신라말 선종승려 도선에 의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도선의 풍수사상에 크게 힘입어는 나라를 세웠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역시 한양을 수도로 정할 때 풍수지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풍수의 핵심 원리는 용, 혈, 사, 수의 사법입니다. 용은 산줄기의 흐름을, 혈은 기운이 모이는 핵심 지점을 의미합니다. 사는 혈을 둘러싼 산들을, 수는 물의 흐름을 뜻합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갖춰진 곳이 바로 명당입니다.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남쪽에는 주작, 북쪽에는 현무. 이 네 방위의 산줄기가 감싸 안으며 혈을 보호해야 진정한 명당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풍수는 양기풍수, 즉 살아있는 사람의 터를 정하는 것에서 음택풍수, 즉 조상의 묘자리를 정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효의 관념이 강화되면서 조상의 묘를 명당에 써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조상의 시신이 명당에 묻히면 자손이 번창하고 흉지에 묻히면 온갖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그것이 수백 년을 이어온 한국인의 생사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흉지란 무엇인가? 명당의 반대. 생기가 모이지 않거나 흩어지거나 오염된 땅.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없어 기가 흩어지는 땅. 물의 흐름이 역류하거나 빠져나가는 땅. 용맥이 끊기거나 죽어있는 땅. 현실에서 절대 피해야 할 흉지관상 첫 번째, 무룡지, 용맥이 끊긴 땅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용은 산줄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땅속을 꿈틀거리며 흐르듯이 산맥의 기운이 굽이굽이 흘러 혈처에 다다르는 것을 갈용법이라 합니다. 명당이 되려면 이 용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룡지는 다릅니다. 산줄기가 곧고 평평하거나 갑자기 끊기거나 산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악산의 형태를 보입니다. 산줄기가 죽어있고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그 자리는 땅이 있어도 땅이 아니다. 무룡지의 대표적인 특징은 주산 없이 평지에 홀로 있거나 혹은 산이 있어도 산줄기가 이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솟아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산이 급하게 내려와 갑자기 끊기는 형세, 이른바 절각의 형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밤여의 영화 속 악지가 바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백두대간의 전기가 흐르는 혈처였지만 쇠말독으로 인해 그 용맥이 끊기고 막혀버렸습니다. 살아있던 용이 죽은 것입니다. 현실에서 무룡지를 알아보는 방법. 첫째, 주변에 이어지는 산줄기가 없이 홀로 솟아있는 산을 보십시오. 둘째, 산의 형태가 뾰족하거나 바위가 날카롭게 드러난 악산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산줄기가 갑자기 끊기는 지형에 묘나 집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흥선대원군은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닌 두 사람의 황제가 나오는 자리에 묘를 써서 대한제국의 운명이 고종과 순종, 단 두 황제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룡지의 조상을 모시면 자손의 기운이 쇠해지고 대를 이을 기력이 사라지며 집안이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 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줄기의 기운이 수십 년에 걸쳐 자손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 이것이 무룡지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 흉지, 역수살지, 물이 역류하거나 흩어지는 땅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물은 생기를 머물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는 물에 닿으면 머문다. 이것이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물이 모든 곳에서 생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의 흐름이 잘못되면 오히려 생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역수살지는 물이 혈 앞에서 역류하거나 빠르게 빠져나가는 형태의 땅입니다. 이상적인 물의 흐름은 혈 앞에서 천천히 굽이치며 흘러야 합니다. 마치 혈을 감싸 안듯이 흐르는 것을 수태극이라 하여 최상의 득수로 봅니다. 반공수의 형태도 흉하다고 봅니다. 반공수란 혈 앞에서 물이 등을 돌리고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마치 혈에서 등을 돌린 것처럼 물이 반대 방향으로 굽어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며 사업에 계속 실패하고 가족 중에 객사하는 이가 나오는 등의 불운이 따른다고 합니다. 물이 등을 돌리니 복도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배수진의 형태 즉 물을 등지고 산을 바라보는 터는 땅의 기운을 제대로 타기 어려워 삶이 고되고 불행해진다고 풍수는 설명합니다. 현대 도시에서도 역수살지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앞으로 물이나 도로가 역류하듯 들어오는 형태, 혹은 건물이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갈라지는 도로 위에 서 있는 경우, 이런 형태의 땅은 전통 풍수에서 흉지로 분류됩니다. 역수살지의 무서움은 단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물의 기운이 역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통 풍수는 말합니다. 영화 파묘에서도 이 원리는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악지 중에 악지로 변한 그 땅의 아래에는 일제에 의해 뒤틀린 기운의 흐름이 있었고, 그 뒤틀린 기운이 자손 대대로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물의 흐름이 바른 곳과 뒤틀린 곳, 그 차이가 인간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 세 번째 흉지, 살기충천지. 살기가 하늘을 찌르는 땅입니다. 명당의 조건 중 하나는 주변의 상들이 부드럽고 원만하게 혀를 감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청룡과 우백호는 마치 두 팔을 벌려 안아주듯이 혈 양쪽을 감싸야 합니다. 그 포용이 있어야 생기가 흩어지지 않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살기충지는 주변 산들이 날카롭게 뾰족하거나 바위가 험하게 드러나거나 산줄기가 혀를 향해 날카롭게 찌르듯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이를 사살 혹은 형충이라 부릅니다. 이런 곳에 묘를 쓰거나 집을 지으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거주자나 자손에게 전달되어 다툼, 관제, 사고 혹은 질병이 끊이지 않는다고 풍수는 말합니다. 청룡백호가 제대로 감싸지 않고 오히려 혀를 떠나 달아나는 형태를 보이거나 안산, 즉 앞을 막아주는 산이 없어 허전하게 트인 경우도 살기충천지에 포함됩니다. 안산이 없으면 생기가 앞으로 쏟아져 나가버리고 차가운 바람이 그대로 혀를 치게 됩니다. 장풍득수, 즉 바람을 가두는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백호가 혀를 등지고 달아나면 가족 중에 흉사가 잇따르고, 청룡이 혀를 비추지 않으면 자손 중에 집을 떠나 떠도는 이가 생긴다. 이것이 고전 풍수의 경고입니다. 살기충전지의 또 다른 형태는 도로나 수로가 화살처럼 곧게 혀를 향해 달려드는 충살입니다. 현대의 도시에서 T자형 도로의 막다른 곳에 위치한 집, 혹은 고속도로나 철도가 집 앞을 곧게 통과하는 지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화 파묘에서 악지의 산세를 처음 본 상덕이 산이 너무 험하다고 느낀 것도 바로 살기충천지가 가진 특유의 기운을 감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기운 속에 더 깊은 악의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쇠말뚝이라는 인위적 주술이 더해져 자연의 살기가 극대화된 것입니다. 무령지가 서서히 기운을 빼앗고 역수살지가 재물과 복을 흩어버린다면 살기충천지는 사고와 재난, 갈등을 직접적으로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 날카로운 기운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직접 상처를 냅니다. 흉지에 묻힌 사주.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 월, 일시의 네 기둥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순간의 우주적 기운을 네 개의 기둥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전통 명리학과 풍수지리는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왔습니다. 사주는 그 사람이 타고난 기운의 틀이고, 풍수는 그 기운이 발현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당의 조상을 모시면 조상의 기운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의 사주에 담긴 긍정적 기운이 꽃을 피운다고 전통 명리학은 설명합니다. 반대로 흉지에 조상이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주에 어떤 좋은 기운이 있어도 그 기운이 흉지의 나쁜 기운에 눌려 발현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났어도 조상의 묘자리가 악지라면 그 복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 파묘가 보여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재미교포 가문의 후손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이유, 아무리 부유해도 건강을 잃고 대를 이을 후손이 고통받는 이유,
그것은 조상이 묻힌 땅이 악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조상의 기운이 흉지에서 오염되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묘가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든 또 다른 이유는 풍수지리를 통해 일제강점지의 아픔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일본의 음향사 무라야마 준지는 한반도에 척추라 할 수 있는 혈처에 온이를 쇠말뚝으로 박아넣습니다. 이는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이야기, 즉 일제 풍수 모략설과 연결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의 주요 산맥, 즉 정기의 흐름이 강한 곳곳에 쇠말뚝을 박아 조선의 기운을 끊으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쇠말뚝이 박혔다는 설, 주요 명산의 정상이나 혈처에 철제 구조물을 세웠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 통치를 위해 풍수지리를 이용한 심리전을 펼쳤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영화는 역사적 상처를 풍수지리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친일파 매국노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악지 중에 악지에 묻혀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재앙이 내려오는 이야기. 나라를 판 대가가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업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풍수지리의 원칙은 피흉축일, 즉 흉암을 피하고 기람을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악지는 피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 주술이 더해진 땅, 그것이 악지 중의 악지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풍수지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의 대기업들도 풍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SK그룹 본사 앞에 자리한 청계천 방향을 바라보는 거북석상. 이 거북석상이 세워진 이유는 풍수지리와 직접 연결됩니다. 그 터가 신령스러운 거북이 물을 마시는 영구음수형 형국으로 거북의 등에 건물을 세워 사업번창과 무병장수를 기원한 것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금융중심지들은 풍수 전문가를 고용해 건물의 입지와 설계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도 풍수적으로 잠이원국의 형상으로 빼어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대 환경심리학의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배산임수의 지형이 실제로 겨울의 북풍을 막아주고 햇볕을 잘 받게 하여 사람이 살기 좋다는 점. 이것은 풍수의 경험적 지혜가 과학적 합리성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운을 이해하려는 오랜 노력. 그것이 풍수지리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집을 보거나 묘자리를 고려할 때 최소한 이 세 가지만큼은 확인하십시오. 첫째, 주산이 있는가? 집이나 묘의 뒤편에 감싸주는 산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산이 없거나 약하면 기운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저 후고,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지형이 기본입니다. 배산임수를 기억하십시오. 뒤에는 산을, 앞에는 물을 두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물의 흐름을 보십시오. 집이나 묘 앞의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살피십시오. 물이 앞에서 천천히 흘러가거나 적절히 감싸는 형태가 좋습니다. 물이 역류하거나 곧게 빠져나가거나 집을 등지고 흐른다면 주의하십시오. 도시에서는 도로를 물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T자형 도로의 막다른 곳이나 도로가 직접적으로 집을 향해 달려드는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주변 산세의 형태를 보십시오. 주변의 산들이 부드럽게 감싸주는지 아니면 날카롭게 찌르는 형태인지 확인하십시오. 뾰족하게 솟은 바위산, 험하게 드러난 바위들이 집이나 묘를 향해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청룡과 백호, 즉 동쪽과 서쪽의 산줄기가 감싸주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풍수지리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역설이 보입니다. 명당에 묻히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신라의 석탈에는 호공의 집을 빼앗았다고 전해집니다. 묘자리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당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가문이 길지를 차지한다. 이것이 풍수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명당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가문에 찾아오는 것이라는 가르침. 아무리 좋은 땅을 찾아도 그 가문이 선을 쌓지 않으면 진정한 명당의 기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통 풍수의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영화 파묘의 박근현처럼 아무리 명당을 원해도 나라를 판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스스로의 악행이 자신을 악지로 이끈 것입니다. 흉지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히 지형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 땅에 담긴 인간의 업보, 역사의 기억, 집안의 덕행, 이것들이 땅의 기운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그것이 수천 년간 동아시아인들이 풍수지리를 통해 전하고자 한 진짜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 파묘를 통해 흉지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영맥이 끊긴 무룡지, 물이 역류하는 역수살지, 살기가 하늘을 찌르는 살기충천지. 이 세 가지 흉지는 단순한 전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의 지혜입니다. 영화 파묘가 천만 관객을 끌어모은 이유는 단순히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오래된 질문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과연 좋은 기운을 품고 있는가? 우리의 조상은 바른 곳에 모셔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후손에게 어떤 기운을 물려줄 것인가? 풍수지리는 그 질문에 대한 수천 년의 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풍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 왕릉이 품은 명당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